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 통인시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사이에 모두가 지나치던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피하던 낡은 잠바 차림의 노인에게 한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드시죠. 그날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이끄는 기업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밥 한 끼가 자신의 삶과 손녀의 미래, 더 나아가 한 기업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꿀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요. 이것은 정성한 그릇이 만들어낸 진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깊숙한 골목.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띕니다. 명진옥 14첩 반사. 이 식당은 하루 한 끼, 오직 점심 한 번만 문을 엽니다. 메뉴는 단 하나.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정성 가득한 14첩 반상입니다. 이곳은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데우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곳을 지키는 한명진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면 이미 가게 불을 켭니다. 오늘의 반찬을 생각하며 육수를 끓이고 콩나물 머리를 다듬고 장을 고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한 상을 받는 손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 냄비 뚜껑을 엽니다. 통인시장 골목 좌판들 주. 저는 단골 식품 재료 가게만을 찾습니다. 여사님, 오늘 얼갈이가 참 좋아요. 상인의 말에 웃으며 얼갈이를 집어듭니다. 싱싱한 채소 하나에도 계절이 담겨 있고 저는 그 계절을 밥상 위에 올립니다. 정성은 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떠난 지는 오래이며 아들과 며느리는 딸 지안이만 남기고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슬픔에 머물 수는 없어 손녀 이지안을 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밥을 짓는 건 살아내는 방식이 되었고 그 손녀는 어느덧 장성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키운 건 밥 한 그릇에 담긴 제 마음이었습니다. 식당은 4개의 테이블뿐입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고 매일 다른 반찬으로 상이 채워집니다. 김치, 멸치볶음, 고사리 무침, 계절 장아찌. 누구에게는 평범할 수 있는 찬들이지만 저에겐 손끝마다 기억이 담긴 보물입니다. 정오 무렵이 되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근처 시장 상인, 공무원, 혼밥하는 직장인까지 다양한 얼굴이 명진옥을 찾습니다. 이 집 반찬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그 말에 저는 물잔을 내밀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 따뜻함이 저의 답입니다. 식당 한쪽 창가에 앉은 아이가 제 손녀 이지안입니다. 이번 주 주연아푸드 면접을 앞두고 서류를 다시 손질 중입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어느덧 훌쩍 커버린 시간과 무게가 느껴집니다. 할머니, 오늘 된장찌개 최고예요. 지안의 웃음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합니다. 저는 그 웃음을 기억하며 내일은 더 깊고 부드러운 된장 맛을 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밥 한 끼가 주는 위로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오후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경복궁역 2번 출구 앞에서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구부정한 자세로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길을 멈췄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이 근처에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멀지 않아요. 그 노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안내하고 조용히 국을 데우고 반상을 차렸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날의 밥 한 끼는 제게도 오랫동안 기억될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식당 구석에서 손녀 이지아는 면접 서류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고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명진옥 안에서는 늘 그렇듯 편안한 공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식사를 마친 낯선 노인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소. 그 한마디에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바닥만 응시한 채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하던 노인,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 밥을 권하는 건 제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는 때때로 가장 간절한 위로가 되니까요. 식사를 마친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인 후 나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외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우며 괜히 물컵을 다시 닫고 반찬통 뚜껑을 한 번 더 열어보았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이지아는 최종 면접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출근 전 식당에 들른 그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 잘 먹고 다녀올게요. 오늘은 그냥 나답게 웃으며 이야기해 볼래요. 그 말에 저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그냥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와. 저는 말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함께 온 시간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무사히 다녀오길 바랐습니다. 면접이 끝난 날 저녁, 저는 문득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었지만 어쩐지 다시 마주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 한 끼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생각이 가슴 한켠에서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진옥에는 조금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국밥집에 누가 다녀갔다더라.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죠. 요즘은 회장님도 변장하고 밥 먹고 간다잖아.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표정에 약간의 놀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면접장에 계셨던 면접관 중에 그날 식사하신 그분 같았어요. 사실 연합푸드에는 회장님이 직접 신입사원 면접에 참여한다는 말이 예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본다는 철학이 있어 서류보다 눈빛과 말투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소문이었죠. 그 방식이야말로 회장님의 경영 스타일을 상징하는 모습이라며 직원들 사이에선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든 저는 다만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안의 눈동자에 담긴 감정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로 이어진 인연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손녀 이지안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위해 평소보다 국물 맛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밥 한 끼처럼 그녀의 진심도 꼭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지안이 면접을 보던 날,
저는 식당에서 평소처럼 고추장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하루 종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차려왔던 밥상과 그 속에 담은 마음들이 오늘만큼은 간절한 기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본 지 정확히 일주일 뒤 갑자기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지아는 휴대폰을 쥔 채 아주 흥분한 채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30번 면접 만에 취업했어요. 할머니, 저 최종 합격했어요. 저는 말보다 먼저 눈빛으로 축하해주고 따뜻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네, 내 강아지. 그리고는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30번의 면접을 보는 동안 늘 면접 때마다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특히 따뜻하고 칼칼한 장국도 같이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고생 많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노력과 하루하루가 오늘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지아나. 축하해. 며칠 뒤 이지아는 주연아푸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본사 강당에는 새로 입사한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고 다음 순서는 우리 회사의 창업주이시자 현재 주연아푸드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신 박영훈 회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무대 위에 회장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낯이 익었습니다. 연단에 선 박영훈 회장님의 모습을 스크린으로 본 순간 이지아는 숨이 턱하고 멈출 정도로 놀랐습니다. 며칠 전 조용히 밥을 비우고 갔던 그 할아버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단정한 정장을 입고 조용한 목소리로 연단에 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저는 우연히 한 노포 식당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었습니다. 이지아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할머니가 모셔온 그리고 명진옥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비우던 그 노인 회장의 얼굴과 겹쳐지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밥 한 끼는 제게 회사가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식당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루 한 끼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담은 음식이야말로 우리가 다뤄야 할 가치입니다.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이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그 이야기 속 주인공과 관계 있다고 짐작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할머니가 만들어 온 밥상과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아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움직이게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날의 국물 한 숟가락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세상에 닿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장님이 연단에서 하신 말씀은 박수보다 조용하게 이지아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스쳐가는 이야기였겠지만 이지아에겐 삶을 바꾼 진심의 언어였습니다. 밥 한 끼가 만들 수 있는 기적을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믿기 힘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영훈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여사님을 꼭 뵙고 싶다고 전하셨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습니다. 네,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렇게 박영훈 회장님 측에서 직접 식당으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 골목 식당 여주인에게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이 아닌가 하고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말투는 진심이 느껴졌었고 며칠 후 저는 본사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문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만 살아온 제게 대기업 사옥은 멀고 낯선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밥상이 초대한 자리라면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대기업 건물을 들어서는 일이 생길이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접견실에서 만난 박영훈 회장님은 정중하지만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지요? 여사님, 노숙인이 아니라서요. 저는 그날 밥 한 끼를 통해 오래 잊고 지낸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제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제 밥상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여사님, 저희 구내식당에 여사님의 손맛을 담고 싶습니다. 구내식당의 일부 메뉴를 여사님의 레시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아예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위해 점심을 직접 관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도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뜻밖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도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서 살아온 저에게 회사라는 조직은 너무 멀고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에 돌아와서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내 방식이 어울릴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손녀 이지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손녀가 당당히 걸어간 길을 제가 이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 손녀 이지안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진심을 담아 살아갑니다. 그런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응원이 있다면 두려움을 넘는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제 손에 있었고 마음도 역시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본사를 찾았습니다. 박영훈 회장님은 제 손을 반갑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주연아푸드 식탁은 명진옥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이 어쩐지 눈물 나도록 따뜻했습니다. 처음 주방에 들어갔을 때 크고 반짝이는 조리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주방 기물들이 낯설었지만 저는 늘 해오던 방식, 그대로 된장과 다시마, 고사리를 다듬는 손길만큼은 언제나처럼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뚝배기에 육수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처음은 낯설었지만 마음만은 변함없다는 걸 믿었습니다. 첫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늘 해오던 대로 정성껏 반찬을 담았습니다. 된장국, 김치,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그들의 숟가락 소리와
미소가 식당에 퍼졌고 그 소리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내어주는 첫 십사 첫 반상은 마치 제가 다시 처음 장사하던 날처럼 제 가슴이 무척이나 설렜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고 숟가락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점심이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식당 한켠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나가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제 자리가 조금씩 자리 잡아간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작은 골목 식당에서 시작된 밥상이 이제 더 넓은 세상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결국 마음이야.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저를 이끈 건 정성이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그건 세상이 어디로 가도 변하지 않는 제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한쪽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작은 골목 식당의 밥 한 끼가 대기업 식탁으로 번져가는 그 여정을 저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명진옥 식탁이 회사 구내식당에 자리 잡은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비슷한 국과 밥, 반찬들, 그리고 김치 좀 질리지 않나요? 전통 밥상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몇 젊은 직원들의 잡담 정도였습니다. 점심마다 나물에 완전 사차름시키지 않아요? 진짜 절간 느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올드하잖아요. 누가 아직도 젓갈을 먹어요? 이 젓갈 냄새가 너무 강해 비호감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오가며 들리는 말에 그리고 저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조용히 된장국 간을 다시 맞췄습니다. 진심이 닿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조용히 뒷짐을 진 채 난 한쪽에 치워져 있던 채소를 조용히 다듬기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수출 업무를 보는 해외 마케팅 부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부서 직원이라면서 한 명이 남긴 피드백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 전통 식단을 존중하지만 매번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솔직한 의견이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밥상이 누군가에겐 부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려 없는 비난이 아니라 진짜 고민이 담긴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내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이런 글도 올라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요즘 구내 식당 메뉴 너무 한식 위주예요. 너무 올드해요. 샐러드 바나 다양한 고기 메뉴에 육해공으로 갖가지 식단이면 좋겠네요. 전통도 좋지만 선택권은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메뉴를 바꿔달라. 고향 밥상 좋지만 회사 식당은 선택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청들이 올라왔고 어느새 회장님을 포함한 임원들의 회의 안건에까지 이 내용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 대책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챙기는 식당이라서 누구도 뭐라고 못하는 거지. 식당 맛은 좋은데 시대에 안 맞는 구성 아닌가요? 그 말이 퍼질 때쯤엔 제 진심보다 제 존재가 구내 식당의 문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식단을 넘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늦은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남은 국을 덜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한 걸까? 마음속에서 이제껏 가졌던 무언가가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손녀 이지안도
점점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국을 먹던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회사라는 곳은 때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회사 안에서 할머니의 진심과 음식에 대한 정성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성과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전부에게 같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음식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받는 그릇은 모두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식단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시간 중 한 임원분이 말했습니다. 이 식단 체계, 브랜드 이미지엔 좋지만 실제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요즘엔 밀플랜이나 키토, 글루텐 프리 글로벌 메뉴가 기본인데 이도 고려해야죠.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떨궈졌습니다. 그날 밤 식당 책상 앞에 앉아 메뉴판을 보았습니다. 고사리 볶음을 지우려다 다시 적었습니다. 익숙한 찬거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이 될 수도 있는 반찬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드는 밥이 시대에 뒤처지는 걸까? 하지만 그날따라 들고 있는 한식 칼이 그렇게 무거웠고 된장국의 국물도 금세 식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국물 맛은 시원하지도 않은 것 같았고 맑지도 않아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오해와 피로는 때로 정성마저 눌러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의 밥상을 준비하는 손길에서 처음 느껴보는 흔들림이 번져갔습니다. 오해는 때로 무관심보다 더 깊은 벽을 만듭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아침 메뉴 구성을 앞에 두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닿지 않는 것이란 걸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며 문득 마음이 향하는 대로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국 대신 채소를 갈아 넣은 채소 수프를 끓여보았습니다. 버터를 쓰는 것도 우유를 넣는 것도 어색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밥상도 사람처럼 때로는 말을 바꿔야 전해지기도 하니까요. 처음 시도하는 레시피였지만 마음을 새롭게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전사회의가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손녀 이지아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건 소중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다양성도 반영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공감과 감동이 생기지 않을까요? 모두들 한식이 따뜻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엔 동의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대강당 스피커에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부 간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해 직원들 의견을 듣고 싶으셨던 박영훈 회장님이 회의 시작 후 조용히 참석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조용히 회의장 중앙의 연단에 오르시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은 단 하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다양해야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전통을 고집하기보다 마음을 담는 방식의 변화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크나큰 용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열린 밥상 파일럿 주간이라는 작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다양한 입맛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셰프 자유식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젊은 조리사들이 직접 글로벌 메뉴를 제안하고
직원들이 메뉴 아이디어를 내는 공간도 마련하고 직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파스타, 토마토 스튜, 연두부 샐러드 저에겐 낯설고 생소한 음식들이었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진심을 담는 방식엔 익숙했으니까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고향 밥상으로 유지했습니다. 14첩 반상을 기다리는 직원들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 금요일만 기다려요. 시골 할머니 반찬 먹는 날 같아 왠지 기다려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자리를 다시 확인받는 기분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어느 날 외국인 직원 한 명이 식판을 들고 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랑 샐러드, 그리고 밥과 파스타가 같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한국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전통은 고정된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거라는 걸 다시 깨달았으며 동시에 처음으로 전통과 변화를 한 밥상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 퇴근 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상기된 채로 손녀 이지아는 회식 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던진 할머니와 점심에 대한 폄하하는 이야기에 대해 이런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오직 우리 회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진심으로 요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어필하며 강력한 의견 제시로 주변 상황을 싹 다 정리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누가 뭐래도 당당하세요. 명진옥의 밥상은 진심이니까요. 진심이 무기인 회사에서 진심인 이 밥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당당하기도 하고 의젓하기도 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작은 게시판이 하나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매주 원하는 메뉴나 아이디어, 그리고 작은 메모들을 붙이고 갔습니다. 직원들이 붙여놓은 쪽지엔 감사해요. 오늘 반찬 최고였어요 라는 글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 명진옥의 새로운 밥상 문화가 드디어 대기업의 많은 조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회사의 점심 식사를 같이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하나의 작은 성공으로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메모에서는 샐러드 김치도 가능한가요? 라고 적혀 있었고, 어쩌면 이 메모가 명진옥 식탁의 다음 메뉴들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밥상의 모양이 바뀌더라도 제가 담는 마음만은 같아야 한다는 걸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아닌 모두의 마음을 맞추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담는 방식은 바뀔 수 있지만 담는 마음 그 자체는 여전히 같습니다. 저는 내일도 그렇게 다음 밥상을 준비할 것입니다. 주연하푸드의 구내 식당이 명진옥 식탁으로 불리기 시작한 건 사내 방송국에서 소개 프로그램을 내보낸 뒤였습니다. 영상 속 식당 내부 풍경, 조리 중인 주방, 손글씨 메뉴판과 된장국이 담긴 뚝배기까지 화면을 통해 전해졌고 그 따뜻한 분위기는 곧 직원들의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밥상은 더 이상 국 한 그릇, 식사 한 끼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온기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회사 식당 맞아. 매일 저 반찬 먹는 게 은근 자랑스럽다니까요. 익명 커뮤니티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의 발걸음은 더 분주해졌고 예전보다 웃는 얼굴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식단 게시판에 댓글을 달고 추천 메뉴를 투표했습니다. 외국계 법인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해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회사의 한국 본사의 식문화 운영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식사는 문화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 뒤 박영훈 회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고는 조용히 제안을 주셨습니다. 한 여사님, 명진옥의 철학을 외부에도 소개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는 국내 대형 유통사와의 도시락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전통 밥상은 기계로 만들 수 없는 손맛이 중요한데 대량 생산으로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정성은 생산 방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것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정성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제품은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그 안엔 깻잎 장아찌, 우엉조림, 들기름 볶음 멸치, 소고기 고추장 볶음 같은 소박한 반찬이 담겼습니다. 사람들은 집밥 같은 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명진옥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녀 이지아는 정성도시락의 마케팅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브랜드 철학을 담은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한 끼에 담긴 마음이 하루를 바꾼다는 철학을 담은 캠페인을 기획했고, 별도의 광고 없이도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소문만으로 전국 매진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 뒤 박영훈 회장님은 국회 산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전통식문화와 복지기업 사례 세미나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대기업의 성공신화가 아니라 시장통 밥상에서 시작된 공감의 힘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영훈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연아푸드는 기술로 성장했지만 마음으로 오래 가고 싶습니다. 그 시작은 밥 한 끼였습니다. 그 말에 참석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한 외신 기자는 한국형 기업 문화의 핵심으로 명진옥의 식탁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식탁을 공동체로 여긴다. 회식 문화보다 중요한 것은 점심 한 끼의 공감이다. 그 표현에 조금 과분하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기업 문화는 종종 숫자로 측정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밥 한 끼가 가져온 변화는 수치 이상의 울림이었고 그 울림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통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어 더욱 강력한 뿌리가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임을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명진옥의 밥상 위에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뻗어나가듯 제가 만드는 정성, 식탁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 같았습니다. 명진옥의 이름을 건 식탁은 어느덧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첫 직영 매장 오픈 이후 백화점과 복합몰 입점 문의가 이어졌고 첫 매장이 문을 연 지 1년 만에 5개의 직영 식당과 백화점 입점 매장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여전히 매일 아침 직접 찬을 손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직접 반찬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확장된 외형보다 중요한 건 제 손끝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고향 밥상데이에는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외국 대사관 직원들, 방송사 촬영팀들도 밥 한 끼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뚝배기 뚜껑을 열며 제 손끝이 조금 더 정직해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박영훈 회장님은 어느 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명진옥 도시락인 정성 도시락이 한 공기 기내식 트레이에 놓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손님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첫 한국 밥상이 여사님의 밥상입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 기쁘고 놀라워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박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녀 이지아는 이제 명진옥 브랜드 과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내외 강연을 다니며 말했습니다. 정성은 고리타분하게 답습하는 고전이 아니라 혁신된 전통의 리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방식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입증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명진옥을 두고 정서적 복지 시스템이라 표현했습니다. 어떤 외신은 한국의 식탁 문화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기업 문화를 바꿔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외신에서는 한국 기업 문화에서 식탁이 중심이 되는 건 정서적 유대와 공동체 감각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밥심이라는 단어가, 한국인의 밥심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공존의 방식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회 세미나나 언론 인터뷰 자리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은 자랑이고 정성스러운 밥상을 만드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확실한 교육이 된다는 걸 몸소 배웠고 그렇게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맛보다 마음을 담습니다. 이 문장이, 이 한마디가 이제 명진옥의 공식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식사 자리에서 박영훈 회장님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변장하고 지하철역 근처로 나갑니다. 푸드코트에서 줄도 서고 노숙인 쉼터에도 갑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말을 하며 어디에 머무는지를 듣는 게 제가 아는 저만의 사업 방식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아니라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지금의 박 회장님을 있게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세상을 보는 식견과 해안. 이 말씀으로 이제껏 조금은 의아해했으며 궁금했었던 지하철 앞 저와의 첫 만남이 조금은 이해되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책상에서 성공한 식품은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그 답은 결국 사람의 밥상에 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습관처럼 민심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철학이 있었기에 명진옥의 밥상이 식품기업 중 최고의 중심이 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2025년 봄 파리 국제식문화박람회에 정성 도시락이 한국 대표 메뉴로 선정되어 전시되었습니다. 외국인 바이어들은 포장지에 쓰인 손글씨 형태의 된장, 고추장, 조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작은 반찬 하나에도 한국의 오래된 문화가 담겨 있다. 는 평가를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으며 조용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때 이 찬사보다 떠오른 건 시장 골목 한켠의 제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날 박람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손녀 이지아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만들어낸 한국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 침대에 앉아 저는 처음 명진옥 간판을 달던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통인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하루의 한 사람, 단 하나의 밥상을 차리던 그때 말입니다. 그 조용한 시작이 이렇게 먼 곳까지 닿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밥 한 끼에 진심이 만든 기적 앞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정성이 지금은 수많은 식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음식은 결국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일 때 한 사람의 밥상이 한 나라의 품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느 날처럼 된장을 풀고 밥을 짓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매일 아침 저는 같은 마음으로 된장을 풀고 밥을 지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한 끼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는지요? 제 작은 진심이 여러분의 밥상에게까지 닿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지하철 앞 작은 노숙자에게 내민 손길 하나가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매사에 이런 마음이면 행운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만남과 행복한 성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성장시키는데 정말 꼭 필요한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